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받은 아주대학교 병원, 저는 암을 전문으로 하는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입니다. 저를 그림으로 다시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방사선 치료, 암 환자를 보면서 돌아보니까 환자의 부작용 그리고 불편함에 많이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인연으로 깊은 이완을 유도하는 아우토겐 훈련, 그리고 한의학 침술도 배워서 이런 이제 상생관계, 그리고 태극권, 기공을 또 공부하다 보니까 기의 흐름 등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마음 건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명상을 공부하는데 인연이 되어서 달라이라마가 참석하시는 심포지움에 참석해서 티벳 명상으로 시작하였고, 이제 연결돼서 이제 해거 스님이 하시는 프로그램에서 지도자 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액세스 바즈라는 것을 배워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정통 의료에서는 예전에 보완하고 대체하는 그런 요법이라고 그래서 보완 대체 의학 CAM 그렇게만 쳐도 이런 여러 매체에서 쉽게 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보완 대체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근거가 있어서 실제로 의료에 적용할 수 있고, 거기에는 환자의 치유뿐만 아니라 주변의 생활 습관, 더 나아가서는 의료진과의 관계까지 살펴보는 그런 의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지식들을 어떤 배경과 근거를 가지고 이제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 적용되는가를 오늘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하셨습니다. 전인 건강, 홀 퍼슨 헬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은 환자 오면 짧은 시간에 환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연결된 가족과 또 사회, 이런 이슈들이 많은 영향을 주고 그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건강을 살펴야 된다는 게 홀 퍼슨 헬스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다루는 암을 보더라도 같은 우리가 암의 이제 그 생존율, 예후를 결정하는 거는 얼마나 번졌냐, 그러니까 초기냐 아니면 말기냐 전이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은 같은 병기에서도 환자가 우울이 심하면 또는 환자가 아까 이제 연결되는 사회성 얘기했는데 고독감을 느낄수록 경제력이 낮은 것 자체로 예후가 나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환자 자신만 볼 게 아니고 전체를 봐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더 일찍이, 미국에서는 92년도부터 이런 소위 말하는 보완 대체의학을 연구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해왔으며, 20년 뒤인 2013년도에는 이와 같이 단순하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 심신요법,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프랙티스를 이제 하고, 그 내용에는 이와 같이 침술과 마사지 그리고 명상, 이완요법 등 다양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센터 이름도 바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컴플리멘터리 알터너티브가 아닌 컴플리멘터리 앤드 인티그레이티브, 그러니까 보완하고 그리고 통합해서 건강을 챙기자 하는 이름으로 센터 이름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빨간 글씨로 표현한 거는 실은 미국의 많은 암센터에는 지금 이렇게 환자를 관리하는 통합의학센터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요법들입니다. 그래서 도표를 쉽게 보더라도 이 밑에 있는 우리가 약이나 수술처럼 의료진이 하는 것 외에도 영양부터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다양한 요법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명상은 이제 그 신체와 정신 건강 사이에 있는 이유는 우리 걷기 명상처럼 일상에서도 행동과 함께 아마 하는 것으로 해서 가운데 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합의학적인 건강관리 내지는 시스템을 갖춘 몇 개의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닥터 해리스가 스탠포드의 소아과 의사인데 공공의료에서 왜 이 애들은 이렇게 키가 작고 많이 아플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물론 그 전에도 이 아이들이 그 어려서 성폭행 내지는 주변의 환경이 나쁘고 뭐 신체적 폭행 등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으면 질병이 많다는 것을 알고, 더 주의할 거는 이런 것들이 뭐 경제력 상관없이 흑인 백인 아니면 경제력 상관없이 이제 그 가정의 3분의 2에서 어떤 트라우마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병이 있는 것을 이제 해서 그분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샌프란시스코에 웰리스 센터를 만들어서 스트레스 관리와 그리고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해 주는 것도 가르쳐 주고, 쉽게 선별 검사를 함으로써 이제 수면, 운동, 그리고 영양, 마음 챙김, 이제 명상의 요소, 정신 건강, 건강한 관계, 이제 앞서 얘기한 홀 퍼슨 헬스를 실천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또 이거는 이렇게 지키면 우리가 노화도 덜 되고 암도 예방되는, 어차피 우리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닥터 노스롭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많은 환자들이 오는데 대개는 수술이나 약으로 치료한다면 그분들의 질병이 뭔가 내가 몸에서 말을 해주는 것이라고 알고 대화를 통해서 트라우마도 해결하고 그리고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약이나 수술 없이 치료하는 많은 사례들을 얘기하고 있으며,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치유는 진정한 의미는 개인의 삶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저는 이걸 책을 보기 전에도 뭐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환자의 암 걸리기 이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영향을 준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 제가 레지던트 때보다는 지금 훨씬 많이 환자하고 얘기를 하게 되고 진단 이전에 어떤 질병이 어떤 시기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하버드에서는 1930년대에 이미 800명이 넘는 법대 학생들 플러스 주변의 남성 여성 여러 대상자를 포함해서 꾸준히 80년간 이상 추적 관찰해온 결과들을 발표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생활 습관, 뭐 안정된 결혼 생활 등등을 이제 필요하다고 했다면,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을 받는 경험이 중요하다. 실제로 그런 환자들도 많이 보고요. 어려서 부모님을 일찍 조실부모하면 자기 자식의 손도 못 잡아주는 환자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행복은 사랑을 통해서만 온다고 강조하고 있고, 최근에 나온 2023년도 탐구 보고서에서는 이제 관계성을 중요시한다. 우리 고독이 아까 암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렇게 일상에서도 우울감, 사망률 관계된다는 거, 그래서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다. 저는 이것의 결론은 우리의 마음의 성장, 영적 건강을 찾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트라우마 내지는 여러 스트레스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고, 그거를 이제 실험적으로도 많은 연구를 했는데, 예전에는 쥐를 뭐 물에 빠뜨린다거나 아니면 뜨거운 철판에 올려놓는다거나 굉장히 심각한 스트레스로 하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스트레스는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들 이제 들으셨을 거고 많이 하는 연구 중에 인용하는 연구 중에 하나가 닥터 크럼이 호텔에서 일하는 시트 갈고 청소하고 하시는 분의 이제 반에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어떤 운동 효과가 있는지 얘기를 해주고 반에는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에 운동 효과가 있다고 들은 사람만들이 건강 효과가 있었습니다. 허리둘레도 얇아지고 혈압도 낮아지고. 그래서 제목 또한 마음이 중요하고 이 운동 효과 또한 위약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환자들한테도 여러분이 힘들고 집안 청소할 때
노동이 아니고 운동일 수 있으니까 생각을 좀 바꾸시면 어떨까요? 또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감정과 이런 것들이 생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걱정을 많이 하면 치매 노인의 뇌처럼 변하기도 한다고 있고, 특히 저희 환자들, 저를 포함한 우리 나라의 문화적인 것 때문에 감정을 억누르고 많이 삽니다. 내가 잘하고 참으면 모든 게 편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논문 또한 있더라고요. 감정을 억누르면 이른 사망과 그리고 암을 포함한 질환들도 많이 생긴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를 앓고 유난히 길게 앓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한 그 전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았더니 유난히 오래 앓는 사람들은 그 전에 우울, 불안, 고독감, 유난히 스트레스에 취약하였고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서가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높은 불안과 그리고 높은 우울감 같으면 몸에 염증 수치를 만들고 아까 닥터 바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인플라에이징 얘기를 하셨는데 이 염증이 이제 만성 염증으로 돼서 이제 그런데 낮게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나온 걸 보니까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우리 환자들이 항상 그러면 저는 예민해서 이 병 걸린 것 같아요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책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딴 사람보다 좀 더 알아차릴 뿐인데 이와 같이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사람이 우울감도 높고 염증 수치도 높다. 그래서 결론은 감정 조절 능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 결국 저희 명상이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사례 지난주에 온 환자입니다. 40대 중반에 유방암으로 수술, 항암, 방사선 다 끝나고 1년 만에 왔습니다. 저 진단서 끊으러 왔는데 제가 최근에 몸살 기운 하루만 있고 그리고는 치료한 유방이 굉장히 빨개져서 검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항생제로 나왔어요.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염증이 아까 말한 방사선 치료든 우리 암 치료하면 낮은 정도의 염증을 남길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악화될 수 있고 현상은 있지만 저는 이제 환자한테 왜 그 이변에 그 염증을 악화시키는 게 뭔지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과하지 않고 잠도 그동안 큰 문제 없었고 뭐 따로 없었다고 해서 그래도 이렇게 할 때는 뭔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야지 이렇게 이런 이벤트가 있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한 달 동안 어머니가 아파서 이제 간병을 했습니다. 그냥 간단한 간병이 아니었고요. 4차례나 응급실 드나들고 뭐 입원하고 그렇다는 거는 잠도 부족하고 많이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내 마음의 정서가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환자가 이제 알아가는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알게 하는 과정을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큰 스트레스가 아닌 거로 이제 연구가 바뀌어 갑니다. 쥐에서는 작은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가 쥐들을 동료한테서 독방으로 띄워놓는 겁니다. 그것도 뭐 며칠이 아니고 하루에 2시간씩 내지는 6시간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스트레스를 먹어서 이와 같이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런 쥐에서는 암도 심어놓은 암이 빨리 자라고 실질적인 환자에서 이 난소암 환자들에서 우울감과 특히 고립감이 심하면 이제 종양 주변의 환경도 그런 요소들을 소견들을 보여준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난소암 환자를 닥터 루텐도르프는 쭉 연구를 해왔는데 특히 근래에 지난 6개월간의 스트레스가 많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정서, 뭐 자책하거나 등등이 많으면 이제 전이성에 관계된 유전자 발현이 높다는 등등을 하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분들한테 인지 과학 행동 치료를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그런 요법을 썼더니 염증이 줄고 유전자 발현이 감소되는 그런 것까지 1년의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거 암 환자에서는 우울불안 있을 수 있다 하고 끝낼 게 아니고, 이 논문에서 보시다시피 많은 암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도 예후가 나쁜 췌장암을 비롯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면 아무래도 더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 방광암에서 우울감이 아주 심하고 텔로미어라는 유전자가 짧으면 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사망률이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서도 관리해야 된다고 하고, 이제 환자들이 이런 걸 좀 알고 설명하면, 예전에는 정신과 가는 거 싫어했습니다. 뭔가 찍힐까 봐, 낙인이 찍힐까 봐. 근데 이제는 잘 가시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같으면 워낙 잘 낫다 보니까 저는 이제 오래 일해서 10년, 25년 후에 재발전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제 질문하면 지난 1년간에 대부분은 돈을 띄었다거나 어떤 가족의 우한 이런 거로 이제 이벤트가 있었던 걸 볼 수 있고, 그거를 실험으로 확인한 게 휴면 세포, 암세포, 잠자고 있는 암세포를 만들어서 심고 아까 말씀드린 동료에서 띈 거로 했더니 그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암세포가 자라는 환경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근거들을 해서 미국 같으면 Society of Integrative Oncology 통합의학 학회에서 이제 암종별로, 그 다음에 증상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에서는 요가, 마사지, 아큐펑처, 침술 등이 도움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유방암 환자에서는 불안, 우울, 그리고 이런 등등의 심신요법에 해당하는 명상, 스트레스 관리, 요가 등등이 꽤 도움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23년도, 24년도에는 이제 시기별로 치료 중, 치료 후, 중간에는 어떤 것이 도움되는지 이런 것들이 가이드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다 아시는 아까 발표 이미 하신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도 긍정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 면에서 있다는 것을 발표하고 암 환자한테서 도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들이 앉아서 명상하고 이게 쉽게 모두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또 기운도 없고 과연 해야 되나 생각도 하고, 그리고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요즘에는 좀 마인드가 그쪽에 오고 또 유행한다는 것도 알고 참여를 하지만, 그래서 저는 운동하라 아니면 동작 쪽으로 유도를 먼저 합니다. 이와 같이 특히 요가나 태극권, 기공 같은 거는 우리가 무브먼트 메디테이션이라고 해서 내 몸을 관찰하고 특히 천천히 하기 때문에 몸을 이제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돼서 여러 논문도 있고 증상 완화 등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적이냐, 어떤 분은 굉장히 내성적이냐,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또 다른 것을 추천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극권 같으면 불면증에서 우리 인지과학행동치료법만큼이나 아니면 더 좋게 효과가 있고, 그리고 정서 긍정적으로 되는데 효과 있다는 것도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까 플래시보라고 가짜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닥터 캡작은 제가 어느 침술학회에 갔을 때 25년 전에 플래시보, 위약 효과를 연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가 이제 책 몇 년 전에 이제 정리하신 걸 보니까 그동안 위약 효과가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가짜 약인 걸 알고도 효과가 있고,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저 중간에 보면은 페이션 헬스케어 프로바이더, 환자와 의료진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짜 약 주면서 가짜 약 효과 있다고 하지만 환자의 손을 잡고 5분, 10분 할애하면 효과가 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이제 커넥션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던 의학의 예술, 아트 오브 메디슨에서 이제는
사이언스 오브 케어, 돌봄의 과학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플래시보 학회도 있고 특히 이제 학생들한테도 이 위약의 효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하면서 저희가 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로는 말기암 환자에서 여의사가 있는 병동이 환자가 조금 더 오래 산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아까 여성이 아까 보여주셨는데, 여성이 이제 관계 뭐 이런 데서 올라가시는 건 남성보다 좋다는 거 보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말기 폐암 환자에서 이와 같이 이제 한두 번의 완화 진료를, 그러면은 얘기도 나누고 뭐 이제 잠도 케어하고 이렇게 했더니 당연히 불안, 우울, 삶의 질 뭐 이런 거에 효과가 있다면, 중앙 생존값입니다. 이분들은 오래 안 살기 때문에 50%가 몇 개월 사냐인데 8개월에서 11개월로 그거는 굉장히 많이 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완화 진료만으로 우리의 케어로 도움된다는 실질적인 효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진행성 암에도 도움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십몇 년 일하고 돌아왔을 때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1990년대에 우리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통틀어서 40%였습니다. 지금은 조기 검진, 그다음에 예방 등등 기술의 발달로 5년 생존율이 70% 이상입니다. 뭐 외국 못지않고, 특히 저기 보면 빨간 줄 하나는 전립선 유방암, 난소암 환자들, 초록색은 전이성 된 건데 5년 생존율이 거의 50%에 육박하다는 소리는 많은 환자들이 암을 가지고도 아니면 임시로 또 간에대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불안에 휩싸이지만 그걸 잘 조절해서 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이거가 이제 제일 놀랍죠. 오늘도 보니까 우리 40대 자살률이 1이라고, 암을 낳는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청소년 젊은 연령 15세에서 30대 그 암 환자가 가장 빨리 증가하는 게 역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유방암, 직장 대장암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은 이제 예방 가능한 만성 질환입니다. 오래도 사시고, 그래서 나라에서도 90년대 중반부터 암 관리법으로 예방부터 여러분이 아시는 호스피스, 말기암 케어까지 이제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치료 환자의 관리, 생존자 지지 사업을 이제 최근 사업으로 안착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치료 결과가 처음에는 중요했다면 요즘에는 물론 정밀 치료, 면역 치료로 향상되고, 특히 환자의 삶의 질에도 의사들도 관심이 있어서, 한 예로 유방암 같으면 50년대에 여기 이제 뼈가 드러날 정도로 다 띄었다면 일기돼도, 그 다음에 60년대에 들어와서는 일부 이제 근육은 남기고, 그렇지만 최근은 뭐 웬만해서는 항암으로 줄이든 초기에 발견해서 이제 이렇게 환자의 미용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들은 또 그래도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요법들을 찾아다니고 있고, 그 중에는 이 심신요법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치료를 받으면 아까 환자 사례를 보았듯이 치료 중에는 탈모를 비롯한 이제 급격한 뭐 혈구 감소 등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만성으로 가면 뭐 기능 손상은 일부는 있을 수 있고 회복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염증이 좀 가라앉지만 일부 남아 있고, 특히 항암 몇 개월만으로도 약 4, 5년간 노화가 된다고 합니다. 기력 저하가 심한 거죠. 우리가 겉에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시지만, 그래서 이분들을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필요하고, 가장 많이 이제 호소하는 증상들이 통증, 피로, 불면, 우울, 불안인데, 그게 이제 단순히 치료만이 아니고, 이 젊은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애가 이제 2~3살이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힘들고, 일을 지금 가장이라서 해야 되는 또 여성분은 치료 받으면서도 항암 받으면서도 하루에 8~10시간씩 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단순히 증상만으로 환자를 돌볼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미국은 특히 이런 통합의학센터가 각 암센터의 대부분에서 갖추어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침술, 마사지, 메디테이션은 특히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에서는 말씀드린 증상 관리와 전인적 케어를 목표로 부작용 관리, 그다음에 마음 건강 관리, 근력 운동 등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 특히 명상에서는 아까 들으신 그런 효과, 불안 감소 등등을 위해서 통증, 피로도 감소를 위해서 제공한다. 치료 시기별로 플러스 또 어떤 종류의 치료냐에 따라서 그리고 증상에 따라서 명상의 종류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서 하는 6주, 8주 이런 명상이 아니고 명상을 어떻게 보면 가볍게 생각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근하려면 지금 현재에 집중하고 마음의 평정심 이런 걸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제공자에 따라서 이완요법을 하는 아니면 호흡법을 주는 이제 불면증에 주는 요가 니드라를 포함하고 불안 관리에 등등을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이제 최신 버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버드에서는 이제 각 센터별로 연구하는 주제가 달라서 여기는 특히 이제 무브먼트, 태극권, 기공 이런 쪽 연구도 많이 하지만 다양한 요법들에 이제 어떤 최신 지견이 있는지 책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들으신 이제 MD 앤더슨은 이렇게 이제 미국 치고는 피가 별로 비싸지 않은데 이렇게 되면 좀 꾸준히 할 수도 있고, 저희 나라는 보험도 안 되지만 피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그 허들 내지는 장애가 되는 요소도 있는 것 같고요. 좀 더 활성화시키는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못지않게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경기지역암센터 제가 속한 아주대 병원은 일찍 이제 이런 암 환자의 통합지지에 관심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그래서 모델을 구축하고 각 지역암센터에서 우리나라에는 13곳의 지역암센터에 통합지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오면 어느 정도 힘든지 어떤 요소들인지, 그리고 여기 영적 종교적 문제는 2년 전에 첨가되어서 그 또한 파악하는데 장기 생존자 경우에 이런 이슈로 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화돼서 더 많이 확산될 수도 있고, 저 위에 거는 저는 이제 걷기 명상 플러스 제대로 걷기 이슈를 이제 접붙여서 환자에게 활동적인 것도 하고, 또 이제 더 나가서는 후에 이제 얕은 아주대에는 뒷산이 있어서 등산하는 법까지 이제 반나절 코스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에 저는 이제 이런 이완 명상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완 명상 교실의 백그라운드를 잠시 설명드리면, 암 환자들은 긴장하고 불안하고 본인이 긴장한지도 모르고 평생 그러고 살아서, 그래서 그거를 일깨워주는 것도 필요하고, 저도 명상할 때 처음에는 이완 요소를 먼저 하고 저 스스로 도움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하는 거 외에 하버드 대학의 닥터 벤슨은 의사가 하는 거 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거는 배울 수 있고, 다양한 호흡법과 바디스캔, 마음챙김 등등이 도움을 준다. 또 시간이 없으면 교회 가시는 분은 주기도문 외우라고 그러고 각각에 따라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시간이 될 때 아우토겐 트레이닝, 호흡 조절, 그다음에 이제 심상 명상 어떻게 하는 이제 어떤 사례를 보여드릴 거고, 점진적 근육 이완은 첫날 환자들이 몸을 긴장하고 이완하는 것을 스스로 지켜보게 해서 알아차림에 큰 근육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우토겐 수련은 저는 어떤 연유로 2000년도 초기에 배웠고, 닥터 슐츠라는 1930년도 후반에 독일 의사가 남을 최면 준다면 나 스스로는 못할까로 시작하였습니다. 명상의 효과는 우리 이미 알고 있고, 아까 이미 앞에서 들으신 대로 저도 이제 영국에서는 그 숨 참는 거 해가지고 이제 순환이 잘 된다는 걸 듣고 좀 애드하고, 물론 그 전에도 긴장한 사람이 많아서 우리 명상의 호흡법, 환자를 누워서 관찰하면서 호흡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긴 했지만, 이제 이런 데이터가 나옴으로써 이제 좀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년 전부터. 여기 보시면
날숨을 2배로 길게만 해도 불안이 한 달 만에 감소하고, 이거를 실제로 제가 외래에서 긴장해서 치료 끝나고 나면 살짝 어지럽고 불안한 사람들한테 하면 일주일 만에 안정제 없이 치료가 가능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했더니 저희 직원은 자기 아들한테 시험 볼 때 막 흔들리는데 요거 하고 나서 시험을 떨지 않고 봤다고. 그래서 정말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호흡법의 중요한 걸 알 수 있고, 아까 이미 들으신 대로 요가에서 하는 뭐 숨을 참는다거나 양쪽 코를 한다거나 그거에 대한 우리 순환 내지는 면역 증가 좋은 효과가 있어서 이제 그 명상 둘째 날에 일부는 호흡법을, 건강되는 호흡법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환자한테 비유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영화를 몇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쿵푸 팬더 2에서는 평정심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우리 기량이 어떻게 향상되고, 트라우마는 어떻게 몰랐던 트라우마가 해결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고, 시간상 오늘은 다 못하고, 평정심은 상처는 치유되지만 흉터는 흐려지나 지난 일은 의미 없고 중요한 건 지금 무엇을 선택하는가다. 이게 이제 저희의 명상의 모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 영화 보신 분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특히 2를 보시라고 하고 싶은데, 1에서는 감정과 의식의 체계, 아까 얘기 들으신 대로 경험에 의해서 우리의 성격 형성, 그리고 나라는 걸 형성하는 거를 이 애니메이션으로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2는 정말 무릎을 탁 칠 정도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불안해하는 사춘기 딸의 불안이가 나옵니다. 저 빨간 줄은 얘가 이제 경쟁할 때마다 잘해야 돼, 힘들어 막 이러고 불안에 떨어서 미친 듯이 돌아가는 그런 영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감정의 회로든 정보든 에너지든 어떻게 해석하든 그 뒤에는 많은 믿음, 관념, 개념들이 있을 거고, 저 자주 사용하는 걸 알아차려서 한 번만 참아가고 아까 가는 블로크를 한다면 이제 불안이 가라앉고, 그런 게 이제 알아차림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여기에는 또 의식의 흐름이 잘 보입니다. 피자 생각하면 피자가 떠오르고 브로콜리 떠오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은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또 하나의 영화는 이제 디즈니가 엄청난 영화들을 하는데, 소울이라는 거 보면 저렇게 무기력하고 영혼 없는 그런 이제 로스트 소울이라고 해서, 여러분 도깨비 드라마 보면 이제 기억이 나시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시꺼먼데 수백 년 동안 있었던 그런 것도 보여주고, 다음 생을 준비하는 영혼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고 이 지구가 공부하는 곳이다. 저희 지구가 공부하는 곳이라는 거는 인생은 학습의 장이라는 예전에 어떤 책이 있어서, 제가 말기암 환자인데 80대 노인 할머니고 폐암이고 이제 몇 개월 안 남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는 하지만 그분한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통해서 뭔가 이제 힘든 거는 놓고 가시게. 그래서 가장 뭐 힘드냐 그러면 많은 경우에 우리 이제 저 할아버지가 나를 힘들게 해서 평생 힘들었다. 그때 이제 제가 하는 말이, 그러면 이제 그걸 놓고 다음에 똑같이 재수하고 싶으시냐면 당연히 아니죠. 재수 싫다고. 그때 이제 문구를 써드립니다. 너 저 할아버지가 사느라고 잘 살았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문구를 써줘서 이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따라서 이런 공부가 저를 이제 환자한테 활용하게 하고, 아까 아우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보면 삶의 의미는 매 순간 알아차려서 행복감 찾고 즐거움을 찾고 그런 순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제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여기 보면 이 환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 자리가 2, 3개월째 잘 안 났는데, 이게 뭐 치료의 부작용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남편이 투병 중이어서 그 이면에 다른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면 간병인 내지는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고, 이 두경부암 환자는 부작용 물론 있을 수 있는데 환자가 유난히 화를 내고 이제 의료진을 힘들게 하니까 저한테 보내셨는데, 이제 첫날은 이완요법 하고 그다음에 명상 좀 하고 저희 리트리트 프로그램 숲속에 가는 게 있었습니다. 결국은 몇 주 만에 이제 못 먹던 면을 먹고 노래도 6개월 만에 하고,
그 이면에는 어렸을 때 있던 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풀리면서 증상도 좋아지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환자와의 이 라포, 그냥 명상이 아니고 그 사람과의 대화로 피드백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환자 경우에는 치료하고 상관없는데 시기상 결국 보면 MRI 때 그 이후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근데 보면은 치료하고 상관없어서 무슨 일이 있었냐 했더니 MRI 때 너무 흔들어서 머리를 씌웠고, 그래서 그러면 다친 경험 있냐고 하니까 본인은 없다고 머리를 흔드십니다. 그래서 환자를 이렇게 얼굴 쳐다보다가 이마에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상처냐 했더니 요거는 8개월쯤에 이제 기어가다가 아궁이에 빠져서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생긴 이제 반응이었고, 그걸 이제 같이 이제 회상하고 이제 덜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개인적인 진료실에서 한 이유 경험도 있습니다. 이제 아토피 환자가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해서 소아과 선생님이 보내줬는데 불면증을 얘기하고, 아까 아우토겐 엄마한테 간단히 가르쳐줘도 아이한테 했더니 잠자게 되고, 이제 어른들도 하지만 가끔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너를 그리라고 했더니 요걸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 느낌을 얘기했죠. 로켓은 약해 보이는데 화력이 좀 세 보이네 했더니 저 화력은 제 화예요. 무슨 화 그랬더니 더 심한 아토피애가 못 살게 구는 거였고, 그래서 뭘 하고 싶냐 했더니 제목을 심한 복수라고. 근데 그림을 보니까 그러면 너도 다치고 걔도 다치고 어떻게 하고 싶냐 했더니 이제 그럼 제가 강해지고 뭐 이런 거로 해서 이제 자기 꿈을 얘기하고 마무리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하고 이렇게 다른 데서 느꼈던 부작용을 병원 방문 때마다 느끼는 그런 부작용을 이제 심상요법으로 저희가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이 환자 경우에는 이미 불안감으로 약을 먹는데 암 진단 내서 이제 더 힘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는 감사 리스트 쓰는 걸 많이 활용합니다. 긍정적인 정서를 좀 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본인이 이제 허락하고 저렇게 열심히 써와서 이제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이제 명상도 하게 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만나고 있습니다. 어떤 환자는 직장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부터 잠이 다시 안 오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직장 돌아가면 뭐 명상할 수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럴 때 이제 진짜 생각인지 이제 글쓰기를 같이 해봅니다. 재발은 누구나 하는 게 아니고 재발을 할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직장의 의미는 나한테 뭐고 잘 갈 수 있게 이제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아까는 어떤 분은 호흡법, 아우토겐 훈련으로 위경련을 잡는 경우도 있고, 사랑 명상은 스스로의 이 의미 부여와 그다음에 자책감 덜하게 감사 리스트, 글쓰기 등을 이제 외래에서 저는 조금 길게 보는 편이고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완 명상 프로그램들을 저는 이제 보건소에서 해서 2007년도부터 했고, 지역암센터에서 처음에는 환자가 그냥 오는 대로, 왜냐하면 아파서 못 오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처음에는 이제 시도상 1대1, 1대2로 하다가 이제 6주 회기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0시간이 8시 반에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주는 점진적 근육은 프로그레시브 머슬 릴렉세이션으로 해서 호흡 명상과 사랑 명상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바디 스캔으로 내 몸을 알아가는 거를 이제 그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시간을 못 내는 분은 초심자 반이라고 해서 한 2시간 반 이제 김밥도 같이 공유하면서 이제 환자의 불안감 다스리는 이런 요법들이 있고 언제나 참석할 수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병행함으로써 아까 들으신 대로 이제 호흡에 더 중요한 데이터 나오면 이제 그걸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넣고 조금씩 이렇게 심화 내지는 정교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직장인들이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해서 지금은 이제 새벽 6시 반에 이제
제가 2번 했는데 거의 30-40명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성공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많은 요구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그들의 경험을 말하는 프로그램, 환자들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바디 스캔을 저는 위파사나에서 하는 바디 스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거로 해서 불면증을, 오랜 불면증을, 약으로도 안 듣는 불면증을 낫게 되는 분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은 깨어 있는데 반응 안 하는 연습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 시기에 직원들이 너무 힘들고 해서 이제 병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먼저 팀장님이 해드리겠다고 해서 시작했고, 처음엔 다 마스크 쓰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 직원들을 해서 20명을 이제 제한을 두고, 여기에는 의료진의 에너지 고갈, 아까 엠퍼시 퍼티그 내지는 컴패션 퍼티그를 좀 방지하는 그런 쪽을 좀 강조해서 해드리고 있고, 본교에서도 요청해서 여기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8주 프로그램을 해서 좀 더 탄탄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이제 호스피스 사별 프로그램에 이제 환자가 너무 아프면 거기는 아니고 환자 가족들을 아시다시피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자 해서 제가 도대체 뭘 해야지 1시간 안에 이분들한테 명상으로 도움되나 생각하고 고민했는데, 가서 이제 얘기를 나누면 어떤 팀은 정말 눈물을 펑펑 5가족이 계속 흘리고, 어제 같으면 또 그런 게 좀 덜했습니다. 어제 3번째 가족팀을 했는데 그 팀마다 좀 달라서, 중요한 거는 제가 시작한 게 먹기 명상으로 하니까 내가 먹는 동안 슬픔이 없네, 감정이 분리되는 거 볼 수 있고, 사랑 명상의 일부 초기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거를 하면 나 자신이 중요하고 내가 있고 그 사람도 잘 갔겠지, 이런 거를 해서 한 얘기 나누고 40-50분 안에 그래도 소통을 제가 인핸스 시키고 환자들도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 형성과 이제 너무 무겁지 않게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다는 의미의 다양한 명상요법을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룹별로 좀 강조하는 게 다릅니다. 이제 마무리는 항상 우리 이제 고주파, 아까 말씀드린 감마를 높이기 위해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를 강조하고, 저를 가르치신 모든 분들, 환자에게 감사합니다. 네, 멋진 강연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질문 답변 시간인데요.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연 들으시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강연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신 있게 한번 손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들어주세요. 네, 저쪽 우리 저 가운데 계신 우리 하얀 옷 입은 우리 여성분, 가운데 계신요, 가운데. 네, 안녕하세요. 전미선 교수님, 일단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명상을 적용해서 좋은 내용으로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지금 일단 아주대 병원이나 지금 계신 이 암센터에서는 이렇게 명상을 잘 적용을 해서 암 환자들의 치유를 돕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의료계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병원들이 미국의 암센터 병원들처럼 이제 명상이 치료적으로 잘 들어가는 게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 이런 정보들이 서로 공유가 되고 명상이 암 환자 치유에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병원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논의는 없습니다, 선생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피가 된다면 저희 같이 공부했던 분한테 일부는 이제 호흡법에 대해서 해서 이제 저희가 사업비에서 드리기도 하는데, 이게 피 내지는 여유가 없으면 그게 활성화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는 더 나아지겠죠, 선생님. 근데 논의되는 거는 없어서 아쉽습니다, 저 또한. 네,
한 가지 질문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사분이 기다리고 계셔서요. 예, 우리 가운데 방금 손 들어주신 우리 보사 예. 강의 되게 감명 깊게 들었고요. 지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사분이신데 하시는 활동이나 영역은 굉장히 심리학 전문가들이 하시는 그 치료의 기법과 수준에 이르는 것 같아서 되게 존경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역할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사가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되게 이제 심리학 관련 뭐 사회사업가라든가 임상심리 전문가라든가 이제 이렇게 같이 협동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뭐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으신지 어떤 부분들을 같이 협력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실은 정신과가 너무 바빠서요. 다 보실 수가 없고 불면증 하나만으로도 최근에 의료 대란 때문에 더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핫라인으로 저희 병원에는 조선미 교수 유명한 분도 있어서 어떤 케이스는 전화 걸어서 묻기도 하고 핫라인으로 이제 저희 환자가 아들 자살 때문에 걱정하면 이제 거기는 빠르게 보도록 다 저는 이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내에서는 저희 정신건강, 마음건강 클리닉이 있어서 저희 병원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 과가 방사선 치료다 보니까 뭐 하루에 막 100명씩 보는 외래가 아니고 또 저는 좀 제가 시간을 쓰다 보니까 조금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이 근원적인 거를 가지 않으면 아까 산부인과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또 다시 되돌이표 돼서 또 다른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뭐 심리학회라든가 뭐 다른 걸로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네. 뭐 연구 사업을 하시던가 그런 쪽에 혹시 의사나 관심은 있으신지? 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나이가 예 그러기에는 환자하고 대화하고 이것만으로도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 하는 상담 또 암환자 생존자들이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요. 서울에서도 오고 그러면 보통 30분 내지 40분 보거든요. 어떤 분은 환자는 이 유골함을 3개월씩 막 안고 있는 근데 그거 이면에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최근에 돌아가셔서 그래서 그런 인과관계 그리고 제가 이제 암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런 감정과 암의 요소, 증상 요소들을 이제 같이 봐줘서 좀 더 잘 닿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